예, 신정훈 의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그 질문 오전에 드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그 개정안을 발의한 양국관리법, 그냥 그 시장격리 의무화만 담고 있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조정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본질미든 아니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타작물이든 이런 생산조정이 매년 한 4만 헥타, 그러니까 구조적인 과잉이라고는 평년작이어도 남아도는 이 쌀은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그 사전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예. 저는 지금 본질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시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도 걸리고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을 겁니다. 식문화도 그렇고 농작업 문화도 그렇고 한꺼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튼 저는 이 시장 격리 이전에 근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 격리 의무화가 마치 그냥 망국병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농경련 그 연구 보고서도 그런 정부 정책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시장격리법안이 사회주의적 협동조합법이니 농업고사법이니 나라가 거덜난다느니 계속 여당이나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서로 한번 좀 고민해 보자고요. 저희들도 본질미 문제점 제기하려면 10가지, 20가지, 30가지 제기할 수 있어요. 좋은 시도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타작물 재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관님 끊임없이 이 시장격리 의무화가 소위 말해서 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러는데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 생산 조정을 해도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자 답변을 좀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PPT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정부가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지금 저 가운데 노란 선 시장경기 의무화하면 높은 쌀값을 기대하고 벼 재배 의향이 증가해서 공급이 과잉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높은 쌀값이 기대되면 소위 말해서 벼 재배 면적이 그냥 막 늘어나 버립니까? 막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면적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지금 논 재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벼 재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논농사라고 하는 것은 논 중에 다른 작물을 심고 있는 게 10만 헥타도 넘어요. 그것이 어떻게 넘어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작물 하우스가 그렇게 넘어올까요? 하우스 아니고 일반 노지에서도 어떤 작물이 지금 몇 헥타인데 어떻게 넘어올 것 같아요? 아니 여러 가지 심고 있어요. 저 채소도 심고 있고. 자, 지금 장관님, 이 농사라고 하는 잡부 체계는 한꺼번에 쉽게 넘어오지 않아요. 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그 다음 좀 바꿔 보세요. 지금 재배 면적과 쌀값 관련해서 제가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정부 다 데이터예요. 쌀값이 등락하고 폭락하면 재배 면적이 금방 오를 것 같아도 안 오르잖아요. 쌀값이 오른다고 해갖고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재배 면적 위에 그 선 그래프는 일관되게 쭉 줄어들고 있다고요. 쌀값이 가장 높을 때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 같지만 안 늘어나요. 물론 그 경향은 있죠. 경향은 있지만 장관님이 이렇게 이거 망국병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쌀의 생산 면적이라고 하는 것, 농업의 재배 착부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라고. 의원님 지금 그래서 저는 분질미도 그렇게 한순간에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분질미 면적이 몇 헥타입니까? 지금 100헥타죠. 100헥타입니까? 네. 내년도에 몇 헥타를 겁니까? 지금 2000헥타 계획을. 그 다음에 몇 헥타를 겁니까? 이제 내년 상황 보는데 수만 헥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을 봐야죠. 지금 우리가 구조적 과잉 4만 헥타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일부 역할을 할 겁니다만은 실수가 다 불가능해요. 지금 타당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4만 헥타를 해결해 나가고. 아니 의원님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리할게요. 생산조정과 시장경리 의무화는 아까 존경하는 이 정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의무한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냥 쌀 생산 면적을 대폭 늘려버리고 뭐 그런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틀려있단 말이에요. 저희들 주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쌀 가격 등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장관님. 예. 전년도, 예. 작년도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압니까? 그 전년도에 있었던 생산조정 예산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래서 다양한 정책 요인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라고. 근데 아니 의원님 우리가 그 타작물 재배한 그 3년간 분석을 해보면 그 농지 자연 감소가 다른 전용을 해가지고 27,000헥타가 농지가 없어졌어요. 네? 의원님 27,000헥타가 3년간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됐어요. 논에서 벼를 심던 논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됐거든요. 근데 타작물 재배한 면적이 그 당시 58,0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실제 그 타작물 재배에서 실제 줄어든 벼면적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걸 심던 농가가 벼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좋으면 벼가 제일 편리하잖아요. 농사 짓기가. 오게 돼 있죠. 네. 그런 사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전체 통계는 쌀 가격이 21만 원대도 가격이 생산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면적이 그야말로 농경연이라든가 장관님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가격 때문에 이렇게 탄력성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그리고 생산 조정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2010년도부터 2013년도에도 그런 소위 말해서 생산 조정을 통해서 수급이 균형을 이뤘잖아요. 시장경이 할 필요 없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생산 조정한 그 시기에는 시장 경기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요.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장관님은 그 개별 사례를 가지고 그 생산 조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생산 조정이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3차 질의를 아니, 그러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을 하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면적이 과소하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한번 추가적으로 강구할 수 없겠느냐. 그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전략작물제가 내년 후년부터 틀을 잡으면 이게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간헐적으로 하던 생산조정제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우리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부족한 걸 어떻게 조사료를 심든 뭘 하든 그거는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벼재배를 안심하고도 재배해도 되는 걸로 소비량은 팍팍 줄고 있는데 그래버리면 우리가 크레이에서 분석하는 걸 의원님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저걸 중요하게 봅니다. 저 사람들 모델은 자기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정훈 의원님. 가만히 놔두면 26만 톤 정도가 오버되는데 지금 의무화로 가면은 결국 한 7년 후, 8년 후에는 64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 생산량이. 조정을 안 했을 때 이야기고요. 장관님, 지금 가장 큰 쌀의 공급 요인, 생산 기반은 논농사입니다.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논농사는 거의 쌀농사가 강제되어 있고 쌀농사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농지 전용이라든가 타용도로 농지 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쌀농사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고요. 장관님, 이 논농사에다가
콩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예, 알고 사료작물 있죠.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가 쌀 농사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농지법에 의해서 강요하고 있잖아요. 군대 4대, 농민들은 4대 국방의 의무, 4대 의무가 아니라 5대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쌀 농사의 의무. 이게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갖고 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냐고요. 쌀값이 오른다고 해갖고 농지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시적인 과잉은 그 문제 일시적인 과잉대로, 그런데 작년처럼 늦장 부려가지고 8천억을 들여가지고도 쌀 가격 안정을 못 시켰잖아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그때 판단 잘못했어요. 작년도에. 그렇지만 이 정부가 들어선 5월달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쌀 가격이 19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떨어진 건 이 정부예요. 떨어진 건 그렇지만 원인 제거한 건 지금이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격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늦장 부렸잖아요. 5월달 격리하고 8월달 격리했잖아요. 나누어서 최저 가격으로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예산 낭비를 막아내고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농정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이 만국병이고 농사 망하는 법이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냐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또 저 의원님 얘기 얼마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대찬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농업인들 어렵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의원님이나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요. 방식이 다를 자기들이 뿐이지. 조금만 인정해 주세요. 야당이 나라 망하는 일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